1가로에서 토지 지목 변경. 동그라미 1번에 대한 내용인데 토지 지목 변경되면 여기서 지목이란 말은 토지 활용도예요. 토지 활용도에 대한 내용이 밭이었다가 돈을 들여서 대지로 변경시켰으면요. 가치는 증가되죠. 증가분 만큼을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배웠어요. 이제 여기에서 토지 지목 변경 이랬으면 증가분에 대해서 과세된다 이렇게 됐으니까 이때 과세 표준, 과세되는 가액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증가한 가액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증가한 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증가한 가액이란 말은 변경 전 가액과 변경 후 가액, 변경 후 가액에서 변경 전 가액을 뺀 차이난 금액이 증가된 가액이겠죠. 여기에서 증가된 가액에 대한 내용의 의미는요. 차익을 의미한다. 본인으로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차익 금액으로서 신고했는데 그 신고된 차익 금액이 시가편액 차익보다 적었어요. 그럼 어느 쪽으로? 시가편액 차익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또 다시 중축이었다. 중축되면은요. 가액은 어떨까요? 증가되겠죠. 증가되니까 증가분만큼이 취득 이윤으로서 증가분만큼을 과세한다. 안으로서 증가한 가액 이렇게 나와요. 그 내용이 어디에 적어져 있냐면 이 가로에 적어졌어요. 이 가로에서 동그라미 1번 원칙 그 옆에 건축물을 건축 가로하셔서 신축과 재축, 재외 이렇게 했으니까 요 건축에 대한 의미는요. 대표적으로서 중축되겠죠. 물론 중축, 개축이 해당되겠는데 대표적 내용으로서는 중축이에요. 중축. 그리고 그 옆에서 개수. 개수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한테 설명드릴 때 엘리베이터 설치 성향이 있어요. 엘리베이터 설치니까 가액 어떨까요? 증가됩니다. 증가되니까 증가분만큼을 과세함으로 인해서 그때 과세 표준은 증가한 가액이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제 거기 위에 있는 1가로에 대한 내용과 2가로를 다 묶잖아요. 묶으면 토지 지목 변경, 증축, 개수 일대의 과세 표준은요. 증가한 가액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증가한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갑시다. 위에서 보충학습. 보충학습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토지 지목 변경에 대한 과세 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1호 가액이란 말은 밑에 있는 1번이에요. 2호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보니까 1호 가액이 지목 변경 이후의 가액이죠. 2번은요. 지목 변경 전 가액. 그러면 뭐였습니까? 차익이죠. 차익으로서 신고했는데 그 신고된 차익이 시가편액 차익보다 적으니까 그때는 뭘로? 시가편액의 차익이다. 이게 나온 문장이 그 문장이에요. 그럼 이제 볼 때 여기에 대해서 아는 것은요. 뭐만 하시면 되겠어요? 토지 지목 변경, 증축, 개수 이렇게 나왔으면 그때 과세 표현은 증가한 가액으로서 차익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위에가 동그라미 3번이 있죠. 그 내용 먼저 읽어줄게요. 위에 동그라미 3번 판결문, 판결문에다가 동그라미 또는 법인 장부, 법인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토지 지목 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된 경우는 그 밑에 그 비용을 한다. 그 비용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소요 비용. 소요 비용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적어졌으면 이제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밭이었어요. 이 밭에다가 돈 들여요. 돈 들여서 깎을 때는 깎고 메울 때는 메워서 대지로서 변경시켰어요.
같이 어떨까요? 증가되겠죠. 증가되니까 여기에서 증가 후 가액에서 증가 전 가액을 뺀 차익금으로 신고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신고된 가액이 시가평의 차익보다 적었으면요. 시가평의 차익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 소요된 비용을 판결문에 의해서 입증했어요. 이랬을 때 이 비용을 믿어야 믿어요. 판결문이 바로 법원이잖아요. 법원에서 나왔으니까 믿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비용으로 가겠다라는 내용으로서 나옵니다.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했으면 문제를 풀 줄 아셔야 돼요. 문제 풀 때 토지 지목 변경 이렇게만 나왔어요. 이렇게만 나왔다면 그때는요. 증가한 가액이다로 하시고요. 그리고 토지 지목 변경 이 말이 있는데 앞에서 판결문 이 단어가 있다 할지 판결문 이 단어가 있다 할지 아니면 법인 이 단어가 있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끝말은요 소요 비용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없으면 그때는 증가한 가액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 정했으면 여기다가 해당되는 세율을 곱해야 세금액이 산정되겠죠. 이제 세율로 갑니다. 세율에 대한 내용은 그 옆 페이지 제7절 세율 나오죠. 취득세 세율에 대한 내용은 3개로 구성됐어요. 하나는 표준세율. 표준세율이라는 말은 일반적 세율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율의 특례. 세율의 특례란 말은 일반적 세율인 표준세율보다 낮은 세율 적용된 것이 세율의 특례예요. 또 하나는 중과세율. 이 중자가 무거울 중자예요. 무거울 중자니까 표준세율보다 높은 세율 적용된 경우가 중과세율입니다. 이렇게 3개로 구성됐어요. 이 3개로 구성되는데 출제자가 문제로 물어볼 때는 표준세율을 물어보고 싶다면 문제에다가 적어져요. 표준세율 은이라고 적어져요. 그 내용대로 푸시면 돼요. 또 세율의 특례에 관한 내용을 물어보고 싶다면 세율의 특례에 관한 내용이 적어져요. 그 내용대로 푸시면 됩니다. 자, 먼저 보는 것은 표준세율을 먼저 봐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숫자적 내용으로서 다 암기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 숫자는 무조건적으로 외우세요. 제가 웬만 해가지고 숫자 외우라면 안는데 이건 숫자 외우세요. 그것도 이번에 개정된 내용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암기를 해야 됩니다. 암기하기 위해서 예습 차원에 대한 일로서 먼저 읽어드릴게요. 그 밑에 표에 대한 일로서 유상, 그리고 그 옆에 주택, 유상 단어와 주택 단어, 유상 동그라미, 주택 동그라미. 유상 단어와 주택 단어가 둘 다 있다면 그때 주택의 취득가액이 6억 이하 있을 때는 1000분의 10, 6억 초과해서 9억 이하가 이번에 개정된 겁니다. 개정된 건데 보기가 참 어렵죠. 어려우니까 이렇게 적으세요. 취득가액 곱하기 2 나누기 3억에서 마이너스 3 거기에다가 곱하기 100분의 1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이게 이번에 개정된 겁니다. 왜 개정되겠는가? 그 내용의 설명은 곧 해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9억 초과일 때는 1000분의 30 그리고 그 밑에서 유상농지, 유상농지에 대해서 농지는 전, 답, 과수원, 목장을 말합니다. 그때 취득에 대해서 표준세율은 1000분의 30 그리고 유상농지외 하면은 이 농지외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대표적인 내용으로서 임야, 나대지, 상가, 건물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 더 적으세요. 이번에 개정된 내용으로서 4주택 이상에 해당되는
주택 취득 여기에 들어갔다면 세율은 1000분의 40입니다. 유상 주택 세율에 적용되지 않아요. 1000분의 40 이렇게 적으세요. 이게 농지 외로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상속 농지다. 그때 세율은 1000분의 23. 그 밑에서 상속 농지 외니까 논, 밭, 과수원, 목장을 제외한 나머지가 임야랄지 나대지, 상가, 건물, 주택 이 단위 대표적이겠죠. 그놈으로서 취득하였다면 그때 세율은 1000분의 28 됩니다. 그리고 증여인 경우에서는 세율은 1000분의 35. 증여로서 비영리 사업자가 취득했다면 그때에 대한 내용은 1000분의 28. 그리고 비영리 사업자 거기다가 또 적으세요. 비영리 사업자에 해당되는 경우인데 해당되는 경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학교도 비영리 사업자. 학교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종교단체에 대한 내용도 비영리 사업자. 그리고 또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내용도 비영리 사업자입니다. 물론 비영리 사업자에 정당이 들어가요. 정당이 들어가는데 정당에 대한 내용은 정치적 내용이기 때문에 시험에서 안 나올 거예요. 시험에서 안 나오니까 비영리 사업자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 3개 기억하시면 돼요. 학교, 사회복지법인, 그리고 종교단체. 이게 비영리 사업자 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서 원시취득. 원시취득일 때 취득세 표준세율은 1000분의 28. 합유, 총이물의 분할단에다가 동그라미. 분할 나왔을 때 표준세율 물어본다면 1000분의 23. 또 그 밑에서도 공이물 분할 나오죠. 분할에다가 동그라미 치고요. 세율은 1000분의 23 됩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 예습했으니까 이 숫자가 어떤 연유로서 나왔는가 그 내용을 설명해 줄게요. 그러면 이 숫자 나왔던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 이 숫자가 이해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세법 개정된 연역을 아셔야 되는데 세법 개정의 연역에 대한 내용을 가볼 때 예전에 2010년까지에 대한 내용과 2011년에 대한이 달라요. 2010년까지를 볼 때에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부동산이란 재산이 증가되죠. 이 재산 증가력에 대해서 과세는 세금에 대한 내용은 취득세로서 과세되는데 이 재산 증가만 이루어지면 원인은 따지지 않고 세율은 다 1000분의 20 그랬어요. 매매에 의해서 부동산 취득하다. 부동산이란 재산 증가되니까 1000분의 20. 또 증에 의해서 부동산 취득하다. 여기도 마찬가지로서 재산 증가 이루어지니까 1000분의 20. 토지 지목 변경에 대한 이유로서 가액이 증가되니까 그 증가에 대해서 취득세 세율에 대한 내용은 1000분의 20. 엘리베이터 설치 개수에 대한 1000분의 20 그랬어요. 하여튼 원인은 따지지 않고 재산 증가만 이루어지면 세율은 1000분의 20이었어요. 이렇게 원인은 따지지 않고 전체가 다 1000분의 20이니까 저희들은 이런 걸 보고 고정화된 세율이다. 법에서 정해진 세율 그럽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은 내 거다라고 등기하겠죠. 내 거다가 소유권 등기합니다. 이때 소유권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 원인마다 세율을 다르게 해가지고 등록세로서 과세하였어요. 이때까지 쓰는 말은 취등록세 이렇게 썼었죠. 이랬을 때에 취득세 신고 납부하고 등록세 신고 납부하니까 납세 의무자들에게 번거로움을 줬어요. 그 번거로움을 준 것을 막기 위해서 2011년부터는 요 두 개를
합쳐서요. 취득세 그래요. 합쳐서 취득세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현재는 등록세가 없어요. 이제는 다 취득세 그럽니다. 이제 여기에 따라서 전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연결해 볼 수 있죠. 전번 시간에 배웠을 때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재산 증가력에 소유권 등기를 포함해서 과세하겠다. 이렇게 배웠어요. 이 내용으로서 볼 때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내 거다라고 등기하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 거래에 대한 내용은 그 거래에서 두 개가 나와져요. 하나는 재산 증가, 하나는 내 거다 등기. 일반적으로서는 한 거래가 두 개가 나타나니까 이 두 개에 대한 내용으로서 세율을 모르겠다. 표준 세율이다. 일반적 거래에 대한 세율이다. 라는 의미로서 표준 세율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재산의 증가에 대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릴 때 원인은 따지지 않고 재산만 증가 이루어진다면 세율은 1000분의 20으로 고정화됐다겠죠. 이 재산 증가적 세율은 몇으로서? 1000분의 20로서 되고요. 고정화됐다 뜻으로서 사용되는 단어가 기준. 그러면 이 내용은요. 법에서 하는 말은 기준세율 그래요. 그리고 또 중과하기 위해서도 고정화시켰던 거니까 그 내용과 합치면 중과 기준세율 나오죠. 중과 기준세율은 1000분의 20. 또 1000분의 20은 재산의 증가에 관한 세율이다. 이런 내용까지 알면서요. 이제 예전 내용으로 다시 갑시다. 이는 가볼 때 방금 제가 여기에 대한 내용은 소유권 등기에 대한 내용은 등기 원인마다 세율을 다르게 한다고 했어요. 이때 상속 원인으로서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면 그때 세율은 1000분의 3이었습니다. 이제 볼 때 농지란 재산이 증가되니까 1000분의 20. 내 거다고 등기하니까 1000분의 3. 합치면은요. 1000분의 23. 이제 거기에서 교재에서 보세요. 교재 보시면 상속 농지에 대한 이유로서 숫자가 1000분의 23 나오죠. 이런 연유에 의해서 1000분의 23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또 다시 상속인으로서 농지 외에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면 그때는 1000분의 8이었고요. 유상 원인으로서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했으면 1000분의 10. 유상 원인으로서 농지 외에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면 1000분의 20. 자, 여기에서 유상 농지 외에 대한 볼 때 농지 외란 재산이 증가되죠. 증가되니까 1000분의 20. 내 거다고 등기하니까 1000분의 20. 합치면은요. 1000분의 40. 거기서 유상 농지 외 보세요. 몇 대 있습니까? 1000분의 40대 있죠. 이렇게 숫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숫자가 나왔던 내용을 알았으니까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해했으면 그 숫자를 외우셔야지 문제가 풀려요. 이해만 가지고는 여러분 시험에서 문제가 안 풀려요. 그래서 암기까지 수반돼야 되니까 이제 이 내용을 외우는 겁니다. 외우는데 외우는 방법에 대한 이로서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에서 1000분의 20은 어차피 뒤에서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니까 1000분의 20에 대한 내용은 지금부터 외워두세요. 이거 외우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 분자 숫자를 또 따로 외우세요. 따로 외워가지고 분자 숫자를 합치게 되면 상속에 관한 취득세의 표준세율과 유상에 관한 취득세 표준세율을 외우게 되는 겁니다. 적어줄게요. 자, 1000분의 20. 1000분의 20에다가 분자 숫자 3, 8, 10, 20을 더해주면 상속에 대한 내용과 유상에 대한 취득세 표준세율이 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3, 8, 10, 20을 외우시면 되는데 이게 외우기가 까다로워요. 까다로우니까 이런 까다로운 내용들은 연상에 의해서 외워지면 금방 외워져요. 여러분들이 하투를 치든 안 치든 잘 쓰는 말로서 38광땡 이 말 쓸 거예요. 거기에서 38광에 대한 내용을 38장으로 바꿔요. 38장땡 이렇게 바뀌면 하투에서 단풍나무 그려지고 사슴 그려진 게 장으로서 숫자는 10이 됩니다.
그럼 38 장 땡 이렇게 한다면 숫자 3, 8, 10 땡이니까 더블 10 더하기 10이니까 20 이렇게 숫자가 떠오르게 되겠죠. 거기에서 3 하면은요 상자가 약간 보여요. 이렇게 약간 보이잖아요. 약간 보이니까 상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상서부터 시작해서 3 상석 농지는 3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하니까 1000분의 23 8 상석 농지 외에 대한 내용은 8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하니까 1000분의 28 장 유상 농지는 10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하니까 1000분의 30 땡이니까 더블 1000분의 20 더하기 1000분의 20으로서 유상 농지 외 이렇게라도 외우면 되겠죠. 38 장 땡 이렇게 해서 외워두면 상속부터 시작해가지고 상속과 유상에 대한 내용의 취득세, 표준세를 외우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로서 외우시면 될 것이고요. 그냥 또 다시 예전 가볼 때 예전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했을 때의 세율은 1000분의 8이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등기법 배울 때 보존 등기란 말 들어봤었죠. 보존 등기란 말은 맨 처음에 건축물에 대해서 등기하는 걸 말합니다. 맨 처음이니까 이때에 대한 내용은 원시 취득. 원시 취득됐으면 재산이 증가됐죠. 건물을 신축하였음으로써 건물이란 재산이 증가되니까 1000분의 20. 내 거다고 등기하니까 1000분의 8. 합치면은요. 1000분의 28. 원시 취득 보세요. 거기 교재 보니까 원시 취득은 1000분의 28 나오죠. 이렇게 숫자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이제 이해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도 외우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외울 때 이건 쉽게 외울 수 있어요. 여기에서 1000분의 20에 대한 내용은 이미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어요. 암기가 되어 있어요. 암기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분자 숫자 8에다가 어땠을 때 더하겠다라는 의미로서 보자 띄어내요. 그러면 중국 음식에서 술안주하기 아주 좋은 거 연상할 수 있을 거예요. 중국 음식에서 술안주하기 좋은 거 팔보채. 그래서 팔보채 이렇게 연상해서 보호에 대한 원시 취득. 원시 취득에 대한 내용은 8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해주니까 1000분의 28 이렇게라도 연상하시면 될 것이고요. 또다시 옛날 가보죠. 옛날 가볼 때에 증여 원유로서 비영리 사업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면 그때의 세율은 1000분의 8이었고요. 그리고 비영사업자 이외자였다면 그때의 1000분의 15였습니다. 증여 받았으면 재산 증가 이루어지니까 1000분의 20. 비영리 사업자였다면 그때는 8에다가 더하니까 1000분의 28 나오죠. 증여 나오면서 비영리 사업자 있는 칸 보세요. 숫자가 1000분의 28 돼 있죠. 1000분의 28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단순히 증여만 나왔다면 그때 숫자는요. 1000분의 35. 자, 여기서 1000분의 20에다가 또 15 더하니까요. 1000분의 35 이렇게 숫자가 나오게 되는 건데 이제 숫자 나왔던 원인을 알았으면 이해했으면 여기서 암기가 들어가야 돼요. 암기적 내용으로서 이렇게라도 외우시면 되겠죠. 이미 1000분의 20은 머릿속에 외워져 있어요. 외워져 있으니까 여기에 분자 숫자 8에 닿는 거 15를 연상에 의해서 외우시면 돼요. 뭘로 연상하시냐면 우리나라 독립은 무상 독립하세요. 독립이니까 광복절 생각하시면 되겠죠. 광복절 며칠일까요? 8월 15일. 자, 광복절. 우리나라 독립은 무상 독립이다. 이렇게 하면서 광복절 8월 15일 이렇게 또 올랐으면 무상에 대한 내용은 뭐였어요? 증여예요. 증여 이 말이 있다면 그때에서 비영리사업자 단어가 있으면 그때에 대한 내용은 8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하니까 1000분의 28 이 되고요.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아까 적어준 거 학교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또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내용도
비영리 사업자, 그리고 종교단체, 예단형도 비영리 사업자, 정당도 비영리 사업자. 여기가 있으면 그때는 8에다가 더함으로써 천문에 28. 단순히 지응이만 나왔다면 그때는 15에다가 천문에 20을 더하니까 천문에 35.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상독립의 대가로서는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 이렇게 나눠지죠. 2분 되는데 외우기 위해서 3분 된다고 하세요. 3분 된다. 3분 된다라는 의미로서 분할 이말 나왔으면 표준세일 물어볼 때는 3에다가 천분의 20을 더하니까 천분의 23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5년 전 갑니다. 5년 전에서 주택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주택 거래를 이루기 위해서 주택에 대한으로서는 세율을 낮춰줍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었겠죠? 5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주택을 사라고 부축했다. 신문에서 나왔던 얘기니까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 내용으로서 연상하시면 돼요. 사라고 하니까 주택, 사라고 유상이죠. 뭘 사라고? 주택을 사라고. 그래서 유상 단어와 주택 단어가 둘 다 있다면 그때는 1, 3 하세요. 어차피 6억 초과해서 9억 이하의 숫자는 아주 복잡해요. 복잡한 숫자들은 여러분 시험에서 맞게 줄 거예요. 맞게 주고 답으로 안 줄 거니까 그 숫자 외우지 말고요. 여기서 이제 아는 것은요. 1, 3 해가지고 6억이었으면 1, 천분의 10. 9억 초과했으면 3, 천분의 30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적어주면은요. 취득가액이 6억 이하면 앞에 숫자 포함되죠. 그러니까 6억으로 아시면 되겠죠. 6억 이하일 때는 천분의 10. 적어주면 6억 초과해서 9억 이하였다. 하였으면 아까 적어진 내용대로 취득가액에다가 2를 곱하고 3억으로 나누고 마이너스 3 빼준 내용에다가 100분의 1 곱한다는 거예요. 어때요?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여러분들은 머리가 영리하시니까 이 내용 전부 다 외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출제자는 이걸 못 외워요. 못 외우니까 답으로 안 줘요. 답을 안 주니까 이 숫자까지 외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9억 초과였다. 9억 초과였다면 그때 숫자는 간단하죠. 간단한 거 1, 3. 3니까 천분의 30. 이런 열어서 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이 개정이 되는데 왜 이게 개정됐겠는가? 원인 말해줄게요. 원인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여가 작년까지는 여기는 천분의 2로서 2%예요. 2%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이로서 사람들이 수도권 지역에 대한민국 아파트는 거기가 9억이 넘죠. 거기도 9억이 넘는데 그걸 9억 1,000만 원을 취득했어요. 그 1,000만 원 취득했으면요. 이 사람은 어디로 가냐면요. 일로 안 가요. 어차피 과소 신고를 해가지고 이 몇몇 맞다 하더라도 세금액은 더 적게 나올 거니까 일어난 얘기예요. 이쪽으로요. 이게 보세요. 여기에서 9억을 했어요. 9억으로. 올해는 9억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인데 9억으로 신고한다는 얘기예요. 그 신고는 몇 프로입니까? 2%. 2%니까 2구 18. 1,800만 원. 이게 되는 거죠. 만약에 1로 갔다면요. 1로 갔다면 이때에 대한 연료성 9억 1,000만 원이었으니까 여기다가 3%를 곱하게 되면 거의 얼마쯤 나오냐? 3,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대충 3,000만 원 나와요. 3,000 나왔다. 이렇게 됐으면 벌써 차이 난 금액이 얼마입니까? 1,200만 원. 이제 과소 신고해가지고 거기다 10%에 대한 연료성 가산세가 가산되더라도 10%니까 180만 원. 해봤자 이게 더 이득이 나요. 이득이니까는 다 이런다는 얘기예요. 이리 함으로써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는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다 다르게 하겠다 하면서 이렇게 숫자 만든 거예요. 이 만들었는데 이제 해봅시다. 9억이었다 합시다. 9억이었으면 자 취득가가 9억 곱하기 2. 그러니까
18억이죠. 거기다가 3억으로 나누니까요. 6에서 3 빼니까요. 3%죠. 3%. 9억 곱하기 3%. 여기는 9억 초과된 금액의 3%. 이러면 어때요? 차이가 얼마 안 나잖아요.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는 이제 정상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상적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법이 요원형이 규정됐다는 겁니다. 규정됐으니까 이제 요원형으로 알아야 되겠는데 숫자가 어때요? 아주 복잡하잖아요. 복잡하니까 여러분 시험에서는 답으로 안 줄 거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 외우지 않을 수도 됩니다. 꼭 외울 건요. 간단한 숫자. 6억에 대한 내용과 9억 초과. 9억 초과는 1, 3 이렇게 보시면 돼요. 6억이 있으면 1, 1000분의 10. 9억 초과 있으면 3, 1000분의 30. 이런 일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했던 내용으로서 다시 설명해 주면은요. 또 적어줄게요. 4주택 이상하면 앞에 숫자 포함되죠. 4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취득은 유상 플러스 주택 세율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게 이번에 신설된 법입니다. 그러면 여기 4주택 이상 되는 주택이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었었냐면 같은 내용으로서 3주택자예요. 1세대 3주택자. 3주택자가 취득하는 주택. 이 주택에 대해서 몇 주택 됩니까? 3주택자가 주택 취득했죠. 몇 개? 4개 되잖아요. 4개 되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의 주택은 여기 유상 플러스 주택세율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럼 여기 1, 3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들어가겠다? 1000분의 40. 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해당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어느 세율이냐면 1000분의 40. 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번에 나왔던 원인이 여기죠. 다주택자에 대해서 현재 정부는요. 다주택자에서 철퇴를 내리고 있어요. 철퇴 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주택을 6억짜리 취득하였다. 그럼 이때에 대한 세율 몇 프로? 1%. 또 무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했다. 6억이었다면 몇 프로? 1%. 어때요? 형평성 맞아 안 맞아요? 안 맞죠? 안 맞으니까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유상 플러스 주택세율 적용되지 않겠다. 몇 프로 적용시키겠다? 4%로 적용시키겠다. 이 내용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한테 유상 농지 외에다가 적으란 것이 그걸 적었던 것이죠. 4주택 이상에 해당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유상 농지 외 세율이다. 안으로서 적어주란 겁니다. 이게 이번에 신설된 내용이니까요. 교재 없으니까 적으라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 내용 외웠으면 정리까지 해줄게요. 정리할 때에 취득세 표준세율을 물어본다면 빨리 머릿속에 넣어져 있는 것은 1000분의 20을 넣어요. 1000분의 20은 재산 증가력 세율에다 넣어놓고 그리고 이제 연상했던 거 38 장땡이다. 3 하면 상자가 약간 보이니까 상속부터 시작. 상속 농지는 3 1000분의 23. 상속 농지 외는 8 1000분의 28. 유상 농지는 장 10에다가 더해주니까 1000분의 30. 유상 농지 외는 땡 따버리니까 1000분의 20 더하기 1000분의 20으로서 1000분의 40으로서 되고요. 그리고 광복절, 이러면 무상 독립, 무상이랄지 증여 이 말이 있으면 비영위 사업자 단어가 있었을 때 8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하니까 1000분의 28. 비영위 사업자 단어 없이 증여 이렇게만 나왔다면 그때에 대한 내용은 15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함으로써 1000분의 35로서 또 오르게 될 것이고 그리고 3분된다. 분할 나오면서
표준세율 물어본다면 그때는 천문에 23으로서 하시고요. 팔보채, 보전이니까 원시 취득은 8에다가 천문에 20을 더함으로써 천문에 28로 되고, 주택을 사라고 붙이겠다. 사라고 유상단어, 무엇을? 주택을. 유상단어와 주택단어가 둘 다 있다면 그때는 원, 쓰리. 육억이 있으면 원, 천문에 10. 9억 초과 있으면 쓰리, 천문에 30.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그 숫자 다 외우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문제를 풀어줘야 그 숫자에 대한 내용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문제까지 풀어주게 되면 여기에 대한 내용 몸으로 익히게 되는 거예요. 문제를 풀겠는데 문제가 별로 없으니까 칠판에다가 적어놓고 하여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OX생태로서 맞는가 틀렸는가 하시면 돼요. 해보죠. 상속, 원인으로서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 표준세율과 증여, 원인으로서 농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표준세율은 동일하다. 이 넣었을 때 이 문장이 맞는가 틀렸는가 볼 때 여기에 대한 내용은 틀렸다는 거 아시겠죠? 보면은 여기서 상 넣었죠? 상속 농지니까 3에다가 20 더하니까 천문에 23 되고요. 증여 나왔죠? 증여 나왔으면 광복절 8월 15일. 비영리사업자 없으니까 15에다가 천문에 20을 더하니까 이때는 천문에 35. 어때요? 동일하다 틀렸죠? 다르다 이렇게 나오죠? 맞습니다. 또다시 문장으로 또 해보죠.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취득세 표준세율과 상속 원인으로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 표준세율은 다르다. 이럴 때 맞아요, 틀려요? 여기서 그럼 힌트 드릴게요. 힌트에 대한 내용은 제 성격입니다. 제 성격은 일관성이에요. 일관성이라는 말은 계속성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힌트 줘도 안 되나요? 틀린 겁니다. 해보죠. 자, 여기에서 건물을 신축하다. 신축이 뭘까요? 원시 취득. 원시 취득에 대한 내용이니까 세율은 8보채. 8에다가 천문에 20을 더하니까 천문에 28로 되고요. 그리고 상속 원인으로서 농지외. 상속 농지외니까 3, 8. 8에다가 더하니까 천문에 28 되겠죠?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 같잖아요. 다르다 했으니까 틀렸겠죠? 이렇게 될 것이고요. 또 다시 공유 쓰면 매립에 의한 토지 취득 일대의 취득세의 표준세율과 증여 원인의 농지의 취득세 표준세율은 동일하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이게 대한 내용으로서 제 성격입니다. 일관성이에요. 해보죠. 자, 여기에서 공익수면 매립이다. 이건 뭘까요? 원시 취득. 원시 취득이니까 세율에 대해서는 8보채. 8에다가 천문에 20을 더하니까 천문에 28. 증여 나왔으니까 광복절 8월 15일.
그리고 비영리사업자 없으면 15에다가 더해준 거니까 이때는 천분의 35. 그러다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동이나 틀렸잖아요. 다르다 이렇게 나와야 될 것이고요. 또 다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합니다. 증여 원인으로서 그냥 기부합시다. 기부 원인으로서 비영리 사업자의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표준세 유파 상속 원인으로서 주택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 표준세율은 다르다. 맞아요, 틀려요. 제 성기 말했잖아요. 일관성이라고요. 일관성이라면 계속성이라고요. 이게 뭐죠? 기부니까 뭐예요? 증여고 비영리 사업자만 나왔죠. 나왔으니까 광복절에서 8에다가 더하니까 천분의 28. 상속 주택 농지외 상속 농지외니까 3, 8에다가 천분의 20 더하니까 천분의 28. 어때요? 동일하다겠죠? 틀렸잖아요. 자, 이런 내용으로서 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들 전부 다 외울 수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그 표준세율에 대한 내용 전부 다 암기가 될 겁니다. 이제 그 외웠다 치고요. 그리고 515페이지에서 이 가로로 나온 내용 전부 다 버리세요. 자, 이 세법에 대한 내용이 부동산 세법입니까? 부동산 외 세법입니까? 부동산 세법이니까 부동산 외에 대한 내용 버리시면 됩니다. 다 버리고 그 다음에 516페이지에서 네모 2번 세율의 특례갑니다. 세율의 특례에다가 적으세요. 적는 것은 표준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 경우 표준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표준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적어놓고 이 설명에 대한 내용은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